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주말 아침인데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즐거워야 할 주말이 조금은 우울할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보유한 종목이 정말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라면 저는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고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경기 침체 구간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밸류에이션 이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되었고 그런 것들은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면 정말 주가가 한없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2020년 3월 달에도 보셨듯이 반등이 나오지 않고 시장이 영원히 빠지는 그런 시기는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그런 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려할 만큼의 미국 시장의 고용과 실업률이 아닌 만큼 다음 주에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조금씩 바닥을 다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도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자금 그 자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걸 중요하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럼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첫 번째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ETF를 제외한다면 KT, SK이노베이션, 한국항공우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얼핏 보더라도 매수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관도 이번 주에 정말 시장이 좋지 못했었죠. 그런데도 기관은 꾸준히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또 차트 흐름을 보면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코스피 지수를 보여드리지 않아도 어떤 흐름이었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이번 주에는 상승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과 지난주에도 지금 이 종목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또 여러 번 맞닿았던 저항선 이 저항선 쪽으로 수렴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흐름이죠. 자, 이런 흐름을 조금 참조해보기 위해서는 작년에 SK바이오사이언스 그 종목의 흐름을 한번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면 자, 과거 이 구간이죠. 이때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자, 이 당시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계속 특정한 저항대에 맞닿고 내려오면 또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약간은 비슷한 관점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물론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완전히 제 생각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가가 충분히 조정이 나왔었고 또 다른 코스피 대형주에 비해서 5월달과 6월달 그렇게 주가가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흐름을 보면 모든 업종을 망라하고 가장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항선 있죠, 여기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매수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있다면 이 종목은 상장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이때마다 기관들의 큰 보호해수 물량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량들만 조금만 피해서 우리가 한번 관점을 가져본다면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언제 상장이 되었냐면 1월 27일 날 상장이 되었죠. 그럼 6개월 보호예수 물량 아마 7월 26일? 이쯤에 많은 물량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은 한번 조심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이 KT죠. 자, KT 같은 종목은 약간의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통신주인 SKT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는 KT인지도 한 차례 올라왔었죠.
자, 그래서 KT는 어떤 특별한 이슈, 특별한 재료,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해치 수단으로서 외국인이 계속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세 번째로 SK 이노베이션. 자, 이노베이션의 흐름이 조금은 특이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한 2주 정도 잘 나갔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어제를 제외하고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일단 이노베이션을 볼 수 있는 관점은 2차전지 관점이 있고, 또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마진 효과, 그 두 가지 관점으로서 이 종목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종목이 물적 분할을 했잖아요. 물론 분할 상장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부터 약간의 2차전지 관련주에서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의 흐름은 유가와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비슷한 종목으로서 S51. 자, 이 종목도 보시면 많이는 아니었지만 지난주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이라든지 정제마진 효과, 그걸 누릴 수 있는 가장 대장주는 S51이 될 수 있고, SK 이노베이션은 2등주쯤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일부 조정장에서 주가가 조금 더 크게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물가를 잡을 것이다, 그런 뉘앙스가 시장에 풍기면서 국제유가도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120달러대에서 110달러대로 일부 조정이 들어간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이번 주에 조정이 들어왔었죠. 물론 코스피 지수 대비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일단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방산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최근에 누리호 발사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날씨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면 두 번째는 신호 이상이 생기면서 발사 계획 없이 무기한 연기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따른 아쉬움이 매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쟁이 장기화 된다면 전 세계가 자주 국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방산기업인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도 계속해서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고, 지금 수급을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에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산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기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관 쪽에 모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첫 번째가 삼성 SDI, LG화학, LNF, 그리고 ETF도 포함시킨다면 차이나 전기차, 그리고 SKC. 자, 순매수 상위 종목이 전부 다 2차전지 관련주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매수할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깊이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 어제는 장중에 2400도 이탈하기도 했었죠. 자, 그 시점을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봤을 때 매수하고 시간을 가져간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로서 제가 과거에 10년 동안의 PER 평균을 봤을 때 약 15.5배였다면 지금 현재 평균 PER은 10.7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철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데, 여러가지 공포심이라든지 불확실한 미래,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회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조금씩 이런 게 하나씩 거친다면 다시 평균으로 수렴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코스피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구간에서 기관이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모든 종목을 2차전지 관련주를 매수했다 라는 것은 어쨌든 2차전지의 성장성, 이 성장성에 크게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어떤 업종을 망라하고 2차전지만큼의 강한 성장성을 가진 업종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반도체 등등 많은 성장 산업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정말로 기업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걸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2차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할 자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관이 왜 이런 구간에서 2차전지를 다 매수했을까, 이 점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때문에 우리가 성장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명히 지루하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이고, 또 캐파, 물량이라고 하죠. 그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흔히 P와 Q가 증가하는 산업이다, 그렇게도 분류를 해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조금만 멀리 보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업종들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하락장에서 나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제가 이렇게 다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물론 2차원지 관련주이지만 사업 영역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동일한 2차원지 관련주로서 지금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2차원지 관련주는 이번 주에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SKC도 그랬고 지금 보시는 LNF 오히려 이번 주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을 말씀을 드려봤고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한번 기원해보고요. 다들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